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20분 동안 열심히 다 찍었는데 저장이 안 됐습니다. 두 번째 노력입니다. 슬프네요. 그래도 한번 말해봤으니까 더 잘하겠죠? 다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인간은 어떨 때 행복함을 느끼는가,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인간은 지속적으로 나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나란 인간이 살아있는 게 맞는가, 나란 존재가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끝없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떨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는가? 바로 우월감을 느낄 때 행복하고 열등감을 느낄 때 불행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또 발생하는 게 욕망이에요. 우리 인간의 대표적인 욕망이 돈, 명예, 인기가 있죠. 이게 애니어그램에서 본능 이론이 있는데요. 돈, 명예, 사랑으로 세 가지 본능 유형을 나누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호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은 인간의 이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모임에 다녀왔을 때 어느 날은 기분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데 또 어떤 날은 괜히 갔다, 되게 속상한 날이 있죠. 이건 역시 열등감, 우월감과 연관이 있어요. 모임에서 내가 주목받고 너 요즘 잘 나간다며? 너 되게 예뻐졌네? 너에게 이런 좋은 소식이 있더라 라는 걸로 주목받았을 때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죠. 그런데 갔는데 누가 잘 나가고 누구는 뭐 어떤 좋은 일이 있고 뭐 누구 아이는 어디 학교로 갔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 왔을 때 딱히 나에게 나쁜 일이 있지 않아도 그 비교에 의해서 내가 갑자기 열등한 게 돼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교가 불행의 근원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주는 것 없이 미운, 받는 것 없이 예쁜, 그런 얘기도 있죠. 우리가 이런 내면을 잘 모를 때는요, 물질적인 것에 오고감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베풀었는데 당연히 내가 잘한 거 아닌가? 내가 정말 더 좋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끔 뭔가를 주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줬잖아 생색내고 음식을 해준 다음에 맛있지 어때? 맛있지? 막 이런 사람 있죠. 이거는요, 물질적인 걸 주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우월감을 추구하는 그런 게 기저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저 사람한테 내가 받은 게 분명한데 기분이 나빠. 그리고 나는 분명히 줬는데 왜 나를 미워해? 이런 것들이 물질의 오고감보다 오히려 어떤 인정받는 것들, 이 변화에 있어서 누가 더 주목받고 좋은 사람이 되는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기 유형마다 또 우월감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면 우월한 거고, 어떤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 우월하고, 어떤 사람은 또 힘 있는 사람이 우월하고, 어떤 사람은 또 똑똑한 사람이 우월하고, 내 말이 맞는 게 우월하고, 이런 것처럼 다 굉장히 다른 기준으로 나의 우월함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우월감이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나는 이런 부분이 우월해, 만족스러워 라고 기준이 나의 내면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 나를 보아주는 사람의 기준으로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나누는 사람은요, 통제권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더 괴로워지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막 100억대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인간은 다 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 내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 되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 멘탈이 약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우월감을 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되게 잘했는데 우월한데 그거를 누군가가 봐주고 정말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고 감탄해주고 또 때로는 시기해주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문화에서 내가 밥 한 번 살게, 또 이런 게 있죠. 젊은 세대들은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또 장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타인들한테 이렇게 먹을 걸 제공하면서 인정받는 또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 밥 한 번 살게 이면에도 오늘 나 좋은 일 있어, 내가 조금 너희들한테 주목받고 좀 과시하고 싶어, 내가 오늘 한번 제대로 우월감을 느껴보겠어, 이게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쓰고 그 우월감을 느끼겠다,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이런 주목받고 인정받고 그걸 통해서 우월감을 이제 느끼고 싶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칭찬의 기술이겠죠. 구체적으로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딱 해주는 사람은 엄청나게 타인들의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어떤 인터넷 댓글 중에서 굉장히 공감이 갔던 글이 있어요. 바로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프로그램이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얘기였는데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한 모습들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나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인데 뭐 어때? 와, 저런 세계도 있구나 하고 흥미롭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한테 저렇게까지 해준다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면서 굉장한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자식도 낳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암암리에 느끼게 만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의 연장선이 많은 사람들이 SNS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시기심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SNS도 보면 그 사람들이요, 자신의 최고의 순간, 때로는 내가 포장해서 만든 그런 순간을 공개를 하죠. 그런데 나는 어때요?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 열등한 부분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최고의 찬란한 순간과 나의 부족한 부분을 비교하면 나는 당연히 너무나 열등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존재의 이유를 찾는 방향으로 가면 또 괴로워지고 우울해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사실 진짜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다 허상이에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그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눈에는요, 너무나 그게 실제로 보여요. 그래서 제 말을 믿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 머리 차원에서 보면 내가 열등하다는 분별심이고 어떤 내면의 상처에서 비롯된 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무의식 정화를 통해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힘들어했지? 이해가 안 되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건 사실 다 가짜입니다. 이건 제가 저의 열등감에 대해서 많은 정화를 하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법륜 스님도 그렇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스님들이 여기 길어요 짧아요? 라고 질문을 한 다음에 옆에 자가 있으면 얘는 짧은 게 되고 옆에 지우개가 있으면 긴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늘 SNS나 슈돌처럼 계속 뭔가 우월한 대상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열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사는요, 위로 봐도 사람이 끝이 없고 밑으로 봐도 또 사람이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다 아래다 나누는 것 자체도 또 바른 표현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분별을 통한 어떤 허상을 통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를 무의식 정화를 마치고 나면 그때는 알게 돼요. 내 안에서 그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야만 이 색안경 같은 게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열등감은요, 어렸을 때부터 발생한 이번 생에서의 어떤 상처 때문에 그렇게 누적이 됐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부모나 그 위에 조상들로부터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열등한 분야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영성적으로 저에게 이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 자신의 열등감에 대해서도 어떤 정화를 하셨는지 이게 내공의 기준으로 삼기도 해요. 좀 열등감에 대해서 정화를 해보셨나요? 질문했을 때 어떤 분은요, 저는 저의 이런 열등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정화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예 계획을 세워서 제가 이번 달까지는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저의 열등감을 다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와, 대단하시다. 정말 감탄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 열등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너무 저항하시고 그런 쪽으로 나를 빠뜨리려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를 공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열등감을 바라보는 게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이 열등감을 청산하는 게 내 인생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저는 진짜 한동안 열등감만 계속 청산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아상이 달라지더라고요. 나란 사람이 굉장히 부족하고 타인에게 나를 드러내기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래서 나를 보는 게 아프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특별히 타인에게 해끼치지 않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고 가끔씩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타인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나름 참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인식이 이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나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인식을 갖고 세상을 사는 거는요, 기존의 나에 대한 부정성으로 삶을 사는 것과 정말 180도 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도 열등감을 다 청산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 아픔이 느낄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게 용감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하면 돈이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 뭐 사랑받고 인정받아요. 그걸 보면 저도 클릭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보면 그런 쪽으로 이게 맞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때 약간 수치심이 올라오더라고요. 너는 영성을 통해 너의 성공에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내적인 답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냥 저는 결국 우리는 어차피 내면에 아주 온전한 본성이 있고 그것을 막는 게 에고들이기 때문에 그 에고만 청산하면 이렇게 정화의 과정만 거치면 어차피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이 아픔을 들여다보는 무의식 정화에 대해서 어떤 동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를 이제 저는 우선시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가끔씩은 이렇게 제가 아픔에 넣으려고 할 때 공격받는다고 느끼고 되게 저항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또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열등감과 또 관련이 있는 게 소시오패스와 나르시스트거든요. 열등감이 굉장히 심한데 내 열등감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깎아내려서 재물로 써서 나를 좀 올리려고 하는 방법을 쓰는 게 그들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내가 올라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나아지면서 내 열등감이 해소되고 점점 더 성숙한 인간이 되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했을 때 아파도 우리가 해야 될 건 결국 무의식 정화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셔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보다 이렇게 더 얘기해보고 오래 봤을 때 더 매력있고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사람이 김태리 씨랑 제이슨 있죠. 홍현희 씨 남편. 그 두 분이 열등감이 별로 없고 내적으로 탄탄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보면 볼수록 되게 좋은 사람, 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열등감을 정산을 해야 합니다. 오늘 좀 동기가 되셨나요? 오늘 저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더운 여름날 장마 때 또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녕.